강아지와 보호자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정보를 통해 강아지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로 집이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미 고함 지른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한 마리는 심장병 있는 강아지가 입이 짧아서 밥을 안 먹길래 수시로 고함을 지르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평소에는 천사 같지만 어떨 땐 작은 악마가 되기도 하죠. 어떤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에 미친 듯이 짖고 어떤 강아지는 산책 시 사람이나 강아지만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들죠. 왜 우리 집 강아지는 자꾸 배변 실수를 할까? 왜 자꾸 이뻐하는 내 손을 물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죠?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다양한 고민들과 함께 오늘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님과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꿀팁과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고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밖에 좀만 소리만 나도 짖고 난리예요. 지금 영상에서 초인종 소리만 나도 문으로 뛰어가서 짖어요. 지금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영상 초인종 소리 듣고 짖으면서 나갔어요. 아니 왜 우리 애는 저런 상태에선 간식도 안 먹을까요?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에 짖는 이유는 경계심과 호기심 때문인데요. 바로 교육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우미 구하기. 교육을 위해 도우미 한 명을 구해주고 도우미가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줄 겁니다. 두 번째, 문과 멀리 떨어지기. 처음에는 강아지를 현관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방에 두고 보호자에게 집중하게 해준 뒤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간식을 빠르게 보상합니다. 이때는 방문을 닫고 교육해주세요. 세 번째, 방문 열고 교육. 이제 초인종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방문을 열고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갑니다. 네 번째, 거리를 좁히기. 초인종에 반응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집중을 잘 한다면 현관문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주세요. 만약 이때 강아지가 흥분하며 짖는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초인종 소리는 간식 보상. 반복 교육으로 초인종 소리를 간식과 연관짓게 하여 초인종 소리는 나쁜 소리가 아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소리라고 강아지에게 인식을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강화 교육을 통해 초인종 소리에 대한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보실게요. 선생님, 저번에 분리불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 애기 산책도 자주 시켜주면서 노력하고 가끔은 애견 카페를 데려가기도 하는데 자기보다 큰 강아지한테는 무조건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더라고요. 작은 강아지들한테도 가끔 입질을 해요. 산책 중 낯선 강아지에게 경계성 짖음이나 공격성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이 있을 겁니다. 산책 중에 강아지가 짖는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산책 중 보호자에게 간식이나 스킨십 보상을 통해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멀리서 낯선 강아지가 보인다면 강아지보다 빠르게 캐치하여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집중을 하고 있다면 강아지의 시야를 막아주며 간식을 보상해줍니다. 네 번째, 낯선 강아지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간식을 조금씩 보상해주며 현재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낯선 강아지가 시야에 없더라도 후각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간식 보상으로 최대한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섯 번째, 이런 상황에 보호자는 항상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불안해하거나 당황하는 순간 강아지는 그것을 눈치채고 타견에 의한 반응이 쉽게 나올 수 있으니 침착하게 교육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낯선 강아지가 주위에 오거나 산책 중에 마주쳤을 때 지금 알려드린 교육 방법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낯선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강아지가 짖는다면 낯선 강아지와의 거리를 넓혀서 교육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사연 바로 보실게요. 저희 집 포메인데 남이 방문하거나 소리만 나도 마구 짖는데 혼을 내도 변함없네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강아지가 낯선 사람에게 짖는 이유는 주로 경계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간혹 호기심 때문에 짖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짖는 이유는 사유화 시기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양한 사람 만나기. 강아지가 퍼피식이라면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님 대하는 법. 손님은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에 앉아주세요. 강아지가 먼저 다가오게 해야 하고 다가왔더라도 강아지를 갑자기 만지거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편안한 인사 방법. 현관에 앉은 손님은 간식을 한 손에 쥐고 강아지가 냄새를 맡게 한 후 천천히 손을 피며 간식을 보상합니다. 이때 강아지의 보호자는 방으로 들어가거나 강아지 시야에 없는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보호자가 있으면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냄새와 터치 보상. 강아지가 손 냄새를 맡거나 터치를 허용하면 간식으로 보상하며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이때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거실에서 반복 교육. 강아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손님은 천천히 일어나며 거실에 앉아주세요. 거실에서 위 과정들을 반복하여 강아지가 손님에게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이때는 보호자가 나와도 괜찮아요. 6번째, 산책 중 교육. 이제 산책할 때도 위 교육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지인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동일한 방식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주세요. 이런 과정을 많이 반복하면 강아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집에 오면 흥분도가 높아지면서 터그놀이를 열심히 해줘도 항상 손과 발, 제 몸을 물려고 해요. 강도도 세고요. 그래서 놀이를 중단하면 짖기 시작합니다. 제일 고민은 이것이고요. 퍼피 시절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건지 하루에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퍼피 시기 교육은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퍼피 시기 때 손과 발을 무는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산책량. 제일 중요한 산책을 통해 활동량을 최대한 풀어주시면 집에서 밥 먹고 배변 활동하고 잠만 자는 강아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난감 교체. 터그놀이 같은 경우 장난감을 좀 더 크거나 긴 걸로 바꿔주신 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놀아주는 방법. 손을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장난감을 재밌게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보다 장난감이 더 재미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최대한 발이나 손, 옷을 무는 상황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거절 방법. 손을 물었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강아지가 짖어도 그냥 무시해주면 점점 짖는 행동이 줄어들 겁니다. 손을 물었을 때 즉시 행동을 멈춰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지 강아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주세요. 짖는다고 해도 반응하지 마시고 3분, 5분 후에 강아지의 흥분도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나가서 강아지는 무시해주고 보호자님의 일상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후 1년 미만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댓글 링크 클릭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연입니다. 집에 푸들 2마리를 키우는데요. 다른 일로 집이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미 고함 지른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한 마리는 심장병 있는 강아지가 입이 짧아서 밥을 안 먹길래 수시로 고함을 지르곤 했어요. 그 후로는 부르거나 눈 마주치면 양쪽 귀를 뒤로 해요. 이미 고함 많이 지른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아지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동은 잘못하셨죠. 신뢰관계를 잃은 강아지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신뢰 회복. 앞으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사용하여 강아지에게 다가가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강화. 강아지에게 다가갈 때마다 간식이나 칭찬을 보상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세요. 고함을 지르지 않고도 강아지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눈 맞춤 연습. 강아지가 눈을 피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눈을 맞출 때마다 간식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어 눈 맞춤이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분위기 유지. 강아지와의 상호작용은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보다는 부드럽고 일관된 교육이 더 효과적이에요. 꾸준한 칭찬과 보상을 통해 강아지와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가 보호자를 다시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보호자님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행동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정 댓글에 이메일 남겨드릴 테니 강아지를 키우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사연을 최대한 자세하게 영상과 함께 보내주시면 메일 확인하고 오늘 영상처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짧게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초인종 소리에 짖는 강아지. 초인종 소리를 간식과 연관시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현관문과 가까워지며 교육하세요. 두 번째, 낯선 사람에게 짖는 강아지. 손님에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유도하고 간식으로 긍정적 경험을 쌓아주세요. 사회화가 부족한 강아지에게 다양한 사람과의 긍정적 만남을 제공하세요. 세 번째, 낯선 강아지에게 경계함. 보호자에게 집중하게 하여 다른 강아지와의 부정적 반응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간식 보상으로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며 거리를 유지하며 교육해주세요. 네 번째, 퍼피 시기 입질. 손과 발을 무는 경우 산책으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장난감으로 놀이를 유도하세요. 무는 행동 시 놀이를 중단하고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강아지에게 고함을 지름. 부드러운 목소리와 긍정적 보상으로 신뢰를 회복하세요. 눈맞춤과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문제 행동과 해결책을 알려드렸는데요. 강아지와의 행복한 생활은 꾸준한 교육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문제 행동도 알고 보면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일 뿐
올바르게 대처해주면 더 즐겁고 평화로운 반려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강아지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